오늘은 왜 캠핑카 구입 후 3개월 만에 처분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캠핑카 구입 시에 어떤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캠핑카는 매우 고가입니다. 가격이 몇 천만 원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차를 잘못 구입하여 다시 바꾸려고 하면 감가상각비가 너무 커서 큰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구입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캠핑카를 구입하여 얼마 타지 않고 몇 천만 원씩 손해보고 내놓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차를 처음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처분을 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처분을 했지요. 그때 후회와 가슴 아픈 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앞으로 캠핑카 구입자들은 다시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캠핑카 구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 영상 제작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럼 캠핑카 구입 시 꼭 점검해 봐야 할 점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캠핑카를 구입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캠핑카를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캠핑카 카페, 경험자들이 쓴 수기, 각종 언론 매체, 캠핑카 회사 방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해 봐야 합니다. 특히 영상물을 볼 때 이 영상물이 선전을 위한 홍보물인지 아니면 실제 캠핑카 예비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이 꼭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여러 캠핑카 회사의 카페에 가입하여 회원들과 정보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자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캠핑카 소비자들에 대한 애정 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오랜 시간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종합해 봐야 합니다. 저도 캠핑카 처음 구입 시에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실수를 다른 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둘째, 캠핑카 내부에서 본드 등 어떤 냄새가 나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가 원목인지 아니면 합판인지 엠보싱을 한 부분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차 내부 벽이나 천장에서 냄새가 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가구가 원목이 아니고 화판이라면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폐차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캠핑은 우리 몸을 힐링하기 위한 것인데 차를 잘못 구입하면 몸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차를 구입하려는 회사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장에서 냄새가 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차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전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기 공급은 잘 되는지, 그리고 전기 배선은 얼마나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시설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캠핑카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는 캠핑카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기계통이라고 봅니다. 어느 차가 전기계통이 가장 안전하고 전기 공급이 잘 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외부 전기를 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은 노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전기를 쓰는 기회는 아주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전기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특히 전기 계통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를 돌리면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 구입 시 옵션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분야가 전기 계통이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의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올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캠핑카가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한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카는 항상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중량이 3톤 내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체 보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하체 보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이라든가 바운스는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캠핑카의 베이스 차는 일반적으로 포터나 봉고 그리고 스타렉스가 많습니다. 이런 차들의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엔진보다는 하체가 녹이 슬어 하체가 주저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구입할 때는 하체의 녹방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주차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캠핑카는 지하 주차장 주차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태양광을 통한 충전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부 주차의 경우도 다른 차에 비하여 길이나 폭이 길고 넓어 다른 차 주차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 구입 시 주차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했을 경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크면 캠핑장에서도 제약이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구입 시에 먼저 주차 문제를 우선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차 폭이 크지 않고 길이도 주차 공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를 구입했습니다. 7번째, 차량을 구입한 후 파손이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AS가 잘 되는지 그리고 부품 공급이 잘 되는지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거나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AS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S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회사의 차의 구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계통은 너무 복잡해서 카센터나 다른 회사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8번째로는 캠핑카 구입 시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기의 캠핑 목적과 탑승 인원 등을 고려해서 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는 강의와 캠핑을 연계하고 또 오지나 섬 등에 가서 강의를 통하여 재능기부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구입했습니다. 탑승 인원도 부부 간에만 다니기 때문에 벙커 베드가 큰 차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2, 3인용 차를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가족 구성원 인원에 적합한 차를 구입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을 겨울에 실내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캠핑카 내부에 생기는 결로라든가 겨울철에 영하 몇 도까지는 물이 얼지 않는지 등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캠핑카는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너무 쉽게 결정하여 경제적 손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